네, 오늘 서밋타임 주제는 서밋의 달란트를 찾아드립니다. 입니다. 오늘 또 귀중한 랩넌트가 왔기 때문에 맞춤형 포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상담 심리 준비하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중직자분을 만나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대화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상담의 기본에 대해서 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연차가 몇 개 남아 있는데 이분을 만나기 위해 썼습니다. 연차는 이럴 때 써야 된다. 이분이 지금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서 이제 4년간 학부를 하고 또 바로 교직원이 돼서 현재 이제 22년간을 한 곳에서 이제 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상담 심리를 해야겠다. 이제 석사를 놓고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자의 삶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서밋 연구소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딱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남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열정도 있고 실행력이 있어요. 애기 엄마예요. 막 아침 저녁까지 막 매일 야근하는데 실행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만납시다. 시간이 안 맞아. 나는 연차 내고 그분은 반차 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문제를 들고 이제 어떤 뭐 랩넌트 또는 뭐 성도님 또는 이제 실제 상담했을 때 이제 피상담자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머릿속이 지금 복잡하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막 복음 집어넣고 막 상담하겠다고 막 조언 때려넣고 막 교육시키고 이러면은 더 엉킨다 머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맞춤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라포 형성해서 친밀한 관계를 해서 마음이 열린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이 피상담자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원인을 같이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탁 테트리스 정리되듯이 탁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이 이때 이제 복음을 듣든 무슨 교육을 듣든 이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숨겨진 달란트 다 잊어버렸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거의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제 서밋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게 진짜 상담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맞으면 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부모, 교사, 목회자 흔히 저지르는 실수, 나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이제 이 아이한테 집어넣는 거죠. 전도 막 복음 전하고 막 상담 조언 막 좋아. 그분이 이제 전달할 때는 이런 마음이죠. 내가 너무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너도 빨리 맛봐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건데, 또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 얘한테 맞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you want.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수경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빨리 캐치를 해서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 그건 헤블리 탤런트예요. 천재성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CVDIP로, 스론 탤런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빨리 캐치를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미션을 이제 하기로 저랑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모든 교육은 세뇌다 이런 책을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리에 다카후미라는 이제 일본의 그 이제 CEO 이런 사업가인데요. 도쿄 대학 출신 엘리트 사업가, 자민당, 자유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된 경험도 있고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2년 반 징역을 살다가 이제 가석방을 당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희생양이다, 뭐 이런 주장도 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2년 반 동안 1000권을 읽은 거예요. 제가 그 감옥 안에서 1000권 이상을 읽고 감옥 안에서 연 매출 1억 엔을 달성했어. 우리는 감옥 밖에서도 못하는 걸 걔는 감옥 안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옥중일지를 이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만화로 냈어요. 만화 껍데기를 보면 못생겼어요. 제가 아까 보여준 사진은 그나마 잘 나온 거로 내가 넣어준 건데 다른 사진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한 이제 저자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온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다. 근데 나는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한쪽 분야를 이제 그 독자들 대상으로 썼다. 먼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냥 말로만 내가 뭐 할 거야 이러기만 하지 실제로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있는 거야. 실행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이 책 보지 마. 두 번째 유형.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막 인내를 해. 그래서 미래,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위해서 막 칼을 갈고 닦지만 결국엔 그 칼도 쓰지도 못한대. 이들에게는 지금 내가 쓰는 이 책, 교육은 세뇌다. 이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면 된다.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면 된다. 그러면서 왜 이 유형,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인내 준비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왜 가장 하고 싶은 그 행동을 못 하느냐? 자기한테 브레이크를 걸도록 학교에서 세뇌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고학력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세뇌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그 옴진리교를 따르는 신도들이 지하철에다 이제 독가스 같은 건가 봐요. 이 테러를 했던 사건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구한다 해가지고 이제 살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 범인들 다 체포를 했어. 해가지고 딱 보니까 고학력 인재들 보니까 뭐 게이오 기조쿠 대학의 의학부 졸업생, 와세다 대학 물리학과 수석 졸업생, 도쿄대, 교토대 재학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 속아? 근데 이제 호리에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옴진리교 여기 와서 처음 세뇌된 게 아니라 얘는 원래 그냥 세뇌 당하던 애야. 어디서? 학교, 사회 여기서 그냥 세뇌를 잘 당하던 애가 그냥 그 평소 패턴대로 또 세뇌됐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옴진리교 안에를 이제 파헤쳐 보니까 그냥 일반 사회랑 똑같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고 이제 회사의 권력 다툼에서 이제 탑으로 올라가고 이제 교주한테 칭찬받고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그냥 밖에서 잘한 애들이 그 안에서도 그냥 잘한 거야. 칭찬받으려고. 저 교주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기뻐가지고 이제 그런 거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학력일수록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속한 곳에서 인내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가 존경하는 모시는 그 사람한테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고학력자들이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배운 그 상식이 세뇌가 된 거다. 그럼 이 상식은 뭐냐? 학교에서 국가가 원하는 상식, 그거를 세뇌해. 학교는 그거를 하는 수만 개의 출장소다. 국가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출장소다. 세뇌하는 기관이다. 얘기를 합니다. 학교는 그럼 지금 뭐 할까? 지식을 알려주는 거에 우리는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식을 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 뭔지 상식이 뭔지 알아야겠죠? 먼저 지식은 팩트예요. 아무런 주관이 없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 팩트. 그런데 상식은 주관이 섞인 해석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특정 시대, 뭐 국가 조직에서 이제 그 서로 허용이 되고 이제 공통되는 그 규칙을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이 주관이 섞인 해석, 상식을 가르친다. 그래서 높은 순종도, 불합리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진 순종적인 가축을 길러낸다. 되게 세게 얘기해요, 이분이. 그래서 학교가 무슨 학교냐, 공장이지. 규격에 맞게 생산을 하고 있다. 똑같은 교과서 암기하고 똑같은 수학 문제 풀고 해서 똑같은 그 규칙으로 채점을 해서 불량품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낙제생들 막 규칙 어기는 애들 다 제하고 나서 완제품 생산해서 그걸 학교에 납품하는 방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학교가 이렇게 되었냐?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는 원래부터 공장, 회사 여기에 이거와 생겨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공교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이 공교육 제도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19세기 때 영국에서 탄생을 했고요. 영국이 이제 유럽 이제 패권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화력 무기 뭐 이렇게 긴 소총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만들고 생산력 증가하니까 이제 상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공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농사짓고 가내수공업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정 시간 노동을 하면은 보수를 받는구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가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이제 이러면서 회사라는 이제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원래 이제 뭐 농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노동을 같이 하잖아요. 이제 기존의 아이들은 노동력이었어. 과거에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변해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 가서 아이들도 막 이렇게 노동을 했는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애들이 막 죽는 거야. 버티지 못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주도해서 이거 빨리 애들을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실제 목적은 뭐냐?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아이들을 바람직한 그 다음 세대의 노동자로 만들어내는 것이요. 왜냐면은 그 공장이 유지가 되어야 국가가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제 원재료를 이제 학교에 집어넣어서 이제 완제품, 성인으로 완벽한 노동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국가는 우수한 국민이 필요하다. 그럼 우수한 국민이 뭐냐? 세 가지 의무를 할 수 있는 국민. 국방. 이제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야죠. 출산, 납세. 그래서 이제 국민의식. 뭐 쉽게 얘기하면 애국심이 투철한 이런 순종적인 나라에 막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국민을 원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보이지가 않죠. 형상이 없죠. 사상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어떤 여기서 정해진 사상, 가치들을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정한 건 한국 사람들이 지키고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사상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이 있어. 이건 종이에요. 10,000엔은 거긴 그 일본의 그 종이죠. 근데 각각 10,000엔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을 10,000원으로 인지하는 거죠. 약속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공통된 기준을 학교에서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872년 이게 메이지 5년이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교육 방식을 이제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이제 학제 근대 학교에 대한 이제 기본 법령 학제를 이제 공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세부적인 게 나왔겠죠. 그 중에 하나가 국민학교령. 우리 지금 초등학교 있지만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따온 방식인 거죠. 국민학교가 뭐냐? 국민. 그 당시 일본이 만든 이제 개념인 국민은 군인이에요, 군인. 천황을 대원수. 천황님. 모시고 이제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군인이 국민이에요. 얘네들이 말하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는 결국 군인학교다. 그래서 그 메이지 천황이 얘기한 그 말씀이 완전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 쳐내고 지켜내는 아이들만 이제 나라를 위해 이제 헌납하는 거죠. 품질 건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과거 시대의 가치관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제 국가 검사를 받은 교과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정제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 뭐냐면은 나라에서 오케이 한 것만 가르칠 수 있어 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기준을 벗어나면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의견 뭐 있어도 거기에 따라야 돼. 왜? 나라에서 가르치는 걸 가르치게 해야 돼.
그걸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교사가 가르치고.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국정 제도가 없대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자유 출판이 된 그걸 이제 선택해서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아직도 과거 그대로 시스템이다. 그래서 호리의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학교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박수. 수경이 박수 치네. 너무 좋아요. 학교 다 없애버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몰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분이 단어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말 뜻을 봤을 때 자기결정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 글로벌 시대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인재.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감정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막 재밌어. 이거를 막 올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이제 다 몰려든다는 거죠. 우리 랩넌트 단아까 재밌어.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누른다고. 우리 수경이 뭐 재밌는 거 있겠지? 누르겠지?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몰입하는 힘이다. 몰입은 그럼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 어릴 때 막 땅바닥에 뭐 그림 그리고 몇 벽에다 막 낙서하고 애들 뭐 몇 시간이고 그러고 놀잖아요. 다 어릴 때 몰입하던 특성이 다 있다. 그런데 그 몰입하는 힘이 언제 사라졌냐? 학교에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조용히 해. 이러면서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할 수 없게 다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게 세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학교에서 세뇌된 그 브레이크 하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몰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공부. 주어진 과제를 풀고 어른한테 칭찬받는 것. 학교에서는 지금 이걸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배움이다. 정답이 안 보이고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그 몰입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즐거움 인식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도 누군가 몰입한 게 지금 이제 이렇게 그냥 보존된 거다. 그럼 학문을 어떻게 새로 하냐? 누군가 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폭넓은 교양인. 이분이 이렇게 해요.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이렇게 시험을 봤어. 근데 하나 A고 나머지 D를 하면은 막 혼을 내고 그냥 전부 다 B를 맞았어. 올 B를 맞았어. 그건 왜 칭찬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냥 평범한 그런 제너럴리스트, 범죄, 그냥 평범한 그걸 학교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전문 바보야. 하나밖에 몰라 그냥. 다른 건 다 D 못해. 근데 하나만 잘. 우리 동정이가 그걸 잘해요. 지하철. 하나만 그냥 한단 말이에요. 스페셜리스트. 천재다. 동정이 천재입니다. 남들이 모를 뿐 안에 천재성이 있어요. 고개 흔들어? 위아래로 흔들어. 금지. 3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하고 싶은 걸 자꾸 막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근데 기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더 나은 방법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게 저항인 거죠. 이제 건강한 저항인 거죠. 이제 혁신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이 3가지를 하는 게 몰입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몰입은 뭐냐? 내가 모르니까 조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고 태어나겠어요? 모르니까 조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몰입이다. 내가 하기 싫고 재미없는 거는 빨리빨리 헤쳐버리고 싶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막 계속해서 몰입하죠. 우리 그 성교는 막 카드, 이거 막 포커, 막 몰입하잖아요? 막 암기하잖아? 우리 이제 수경이도 막 그 전략들 막 암기하고 하잖아? 더 잘하고 싶으니까.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죠. 그럼 재밌으니까. 그럼 철저히 내가 저 하나라도 더 암기해서 저 사람의 패를 읽어야지. 저 눈빛, 막 동공이 흔들리네. 뭐 이런 걸 다 알아내야죠. 그럼 언제 나타나냐? 스스로 할 때.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제 규칙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행할 때 이제 몰입이 나온다. 그게 한마디로 하면 자기 결정성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머리를 얼마나 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느냐. 이게 몰입을 결정한다. 몰입인지 아닌지. 그래서 몰입은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하면은 내가 이거 게임이야 생각하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포커를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포커판으로 딱 보이죠. 그럼 재밌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게 되죠. 고스톱 잘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고스톱판으로 보면은 뭐 체스 잘하는 분은 체스판으로 보면은 딱 예전에 미생 드라마 보면은 바둑판으로 딱 생각하잖아요 주인공이. 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육아로 혹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호리애한테 막 이거저거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저자가 딱 한마디 해. 그냥 냅둬요. 좋아하는 거 하게 냅둬요, 제발. 냅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이 책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해요. 이제 뭐 3가지 태그를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3가지 태그를 가진 사람이면 이 사람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전혀 다른, 뭐 여고생, 뭐 킥복싱, CEO 이런 식으로 막 전혀 말도 안 되는 3개가 엮이면 이 사람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3가지를 어떻게 하냐? 작은 것부터.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서밋스쿨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2가지로 디자인 싱킹하고 행삼 클럽 하고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제 소소하게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2년 8개월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이제 저도 자청 거 보고 시작을 했어요. 자청 동영상 보고 크몽이라는 게 있네 해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예전에 그 타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주보 만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 가면 이제 온갖 보고서 뭐 제안서 다 제가 다 만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문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문서를 좀 예쁘게 꾸며주자. 이제 그거 말고 여러 가지를 좀 더 해봤는데 이제 저것만 살아남은 거예요. 저한테서. 그래서 2년 8개월 해보니까 저는 한 500만 원? 되게 작아요. 뭐 성교는 몇 개월 만에 막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소소하게 뭐 하루에 뭐 한 건, 한 달에 뭐 한 건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도전을 아예 안 했다면 이거 로또 복권 당첨해서 500만 원 타면 사람 기쁘잖아요. 나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거 안 들어온다 이거죠. 시간을 쪼개서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문서 제작 업체, 한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직장인들은 다 아는 그런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합시다. 제가 찾던 인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뭐 한 건, 뭐 석 달에 한 건 이렇게 들어오던 게 이제 매주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으면 말하세요. 언제든 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바빠서요. 내가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고 있던 그 마켓이랑 이게 2가지가 일이 겹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랩너트 하나가 있는데 디자인 이제 전공한 랩너트 있는데 이 친구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잘 못하지만 해볼게요. 한다고 하면 줘야지. 줬어. 그래서 이제 하루 이제 제가 점심 때 줘가지고 이제 퇴근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5번을 빠꾸 시켰어요. 자, 이거 생각해야 돼. 사이트 들어가 봤어. 여기 뭐 빈칸에도 넣어보고 다 해야 돼. 뭐 PDF로 전환해서 줘야 되고 폰트 없는 것도 넣어서 같이 줘야 돼. 이런 얘기들 좀 하면서 이거 인턴십 기회구나. 우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실은 회사에서 다 배울 수 있는데 난 너를 이제 디자이너로 만들 생각도 없고 회사로 보내서 뭐 회사원 거기서 이제 월급만 바라는 그런 거 아니고 경영자로 키울 거야. 의뢰 받아서 의뢰인이랑 대화 나누고 작업하고 이제 검수해서 보내고 피드백 주고받고 하다가 오케이 해서 이제 하는 것까지 하면서 네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밥벌이는 네가 해야지. 회사를 갈 수도 있고 부업을 할 수도 있고 2개 병행할 수도 있고 뭐 3가지, 4개, 4가지, 5가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그럼 가장 작은 것부터 해봐야지.
그래서 실력을 갖도록. 그럼 그 실력이 무엇이냐? 이제 디자인 싱킹 마인드인데, 어디를 가든 그곳에 있는 사람, 그 현장에 있는 그 가장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들이 해결 안 해요. 그냥 내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 요셉.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디자인, 문서 디자인은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충격적인 거는 요즘 애들이 이제 문서를 이제 잘 못하기 시작했대. 모바일 세대니까 엄지족들이야 다. 그래서 타이핑밖에 못 치고 이걸 못 꾸민다는 거야. 오, 내 시장이 더 커지겠어. 언제 올진 모르지만.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랩넌트 이런 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해본 것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안 해본 거 어떻게 알려줘요.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응? 공부한다. 어떻게 처음부터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미가 있어요. 남을 돕다 보면 나도 같이 그 문제에 막히는데, 보면은 그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뭐 정부 기관, 뭐 교육기관, 뭐 여기저기 회사가 다 전화해서 다 물어본다고요. 저번에 있던 회사에서 공장을 어떻게 짓는지 알아봐. 아니 제가요?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짓는지 알아보라고요?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실제 공장을 하려고 했어. 제가 퇴사하기 전에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즐겁게. 제가 이제 이 친구 하루 딱 하고 5만 원 딱 줬죠. 레버리지를 해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2021년 11월 달에 사명 선언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서밋스쿨을 할 건데, 그럼 23년 되기 전에 밑에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올해잖아. 주제별 콘텐츠 제작 제가 매주 하고 있죠. 상담 코칭 멘토링.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제 연결이 돼요. 세미나 그룹 교육. 모이면 더 커지겠죠, 이런 게. 전문가, 이제 디자이너 키우고, 이제 뭐 PD도 키울 거고, 작가도 키울 거고, 이제 뭐 다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우리 지금 교회가 이미 도서관이니까, 이거를 전 지역에 다 해야겠다, 전 교회에. 그래서, 한 사람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서밋 스쿨의 기반을 지금 내가 경험을 하고 있구나. 갑자기 옆에 붙여놓은 거 보다가 발견이 됐어. 제가 벽에다 붙여놨거든요. 방벽에. 그래서 자, 모집합니다. 행상클럽 모집합니다. 뭐냐,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 들었어. 복음 들었는데 내가 할 것을 못 찾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야. 내 발이 없어서. 근데 그리스도 만나서 전도자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아침에는 안진뱅이였는데 저녁에는 전도자가 됐다니까요. 많은 사람 앞에 서서. 그래서 치유에서 서밋으로 도전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명, 저를 포함해서 이제 2명만 더 모이면 이 사람들을 1호 강사로 세워서 지금 헤매고 있는 랩넌트들, 또 고등학생,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제 점점 내려가겠죠.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연구하고 몰입하고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소, 스쿨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모든 미자립 교회 문제도 디자인 싱킹.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모님을 꼬시고 있어요.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있는데 조금만 공부하시면 강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요. 그래서 모든 미자립 교회 사모님들한테 힘을 주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가장 필요한 그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상 최고의 몰입을 즐겁게 재미있게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건 필요 없고 결단만 하면 돼요. 할게요 해놓고 안 하는 그 사람 말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다 교회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서밋 타임 이걸 해야 돼요. 각자 내가 연구한 거 발표하고 자료화하고 그래서 계속 서로 연결이 돼서 정보가 3가지 태그를 딱 장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상클럽 멤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연락처 없어도 연락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내가 잡아야 될 거,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거 꼭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랬죠? 그